예, 북한이 이렇게 한 발 뺐어도 미국은 강경 그 자체입니다. 필리핀의 일대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루즈벨트호와 니미츠호의 합동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And General Abrams has been able to sustain that. I mean, I hear from him or speak with him weekly. The force is in very good shape, and they've been able to do it and preserve the readiness. I can confidently say that we are preserving the fight tonight status readiness that we need on the peninsula with our ROC allies. And so we would be seeking ways to increase pressure with the military instrument. I'm talking about nuclear-capable bombers, F-35 Joint Strike Fighters, aircraft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ll these things that are options to simply show presence. 근데 신 대표님,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쭉 보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미국도 좀 폭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두 항공모함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또 공개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 군사 압박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뭐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는 역시 세 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지만 뭐 로널드 레이건 여기 북박이고요. 나머지 두 척은 그 중에서 한 척은 중동 지역에 대 IS 당시 이제 IS가 주동하고 있을 때니까 IS 작전을 하러 가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가다가 들른 거였어요. 또 한 척은 중동 지역에서 IS 작전을 하고 이제 5개월 동안 작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여기에 세 척이 일시적으로 모였던 상황인데 지금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모인 건 예. IS 작전 중동 지역에 가는 거 이란 전혀 관계없이 오직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이 서태평양에 모여서 앞으로도 최소 5개월 동안 여기에서 작전을 할 것이니까 2017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아까 말씀한 정점을 찍은 행동들 앞으로 보란 듯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렇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뭐 B-1B 폭격기의 5월 달의 무력 시위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들어와서는 B-52 폭격기의 뭐 거의 이틀 걸로 한 번씩의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을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B-52가 이렇게 작전을 할 때 그냥 작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자전 공격기가 항상 같이 붙어 있었는데 예. 그 전자전 공격기는 북한 인접해서 들어가겠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사정권 내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대공 미사일이 사정권 내까지 들어가서 지대공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폭격기로 폭격하는 이 작전을 계속 지금 지난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화면에 보시는 이것도 참 이례적이고요. 이례적인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이 코끼리 걸음 훈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신 대표님, 네. 모르시는 분들 또 있을 테니 코끼리 걸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의미심장한 건지 두 개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코끼리 걸음 이제 코끼리들이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큰 코끼리가 뒤에 이제 코끼리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2차 대전 때 폭격기들이 줄지어서 이륙한 걸 보고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예. 오늘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시듯이 일본 혼슈 최고 북쪽에는 미사와 주일미 공군기지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일본의 F-35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F-16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그리고 이제 특수전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제가 이 공격 패키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북한 요소에 쫙 일제히 흩어져서 최소 한 10군데 이상을 일제히 폭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혹시 그러다가 조종사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지면 구출하는 패키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종합적인 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 F-35하고 같이 했다는 게 정말 이례적이고 그런 강력한 또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장이 지금 제즘이라고 하는 무장을 지금 장착을 했는데 이건 거의 뭐 그동안은 B-52 폭격기에만 장착을 했던 건데 지금 F-16에다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미사일 자체 스텔스 미사일까지 장착해서 뭔가 지금까지 훈련과는 다른 모습을 미국이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 F-16에 제즘 미사일을 장착한 거 처음 봤어요. 예. 저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저 미사와 기지에 있는 저 F-16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구나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 지금 나와 있는 그 F-16이 지금 12대가 동원됐는데 전부 지금 제즘 미사일을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달고 있는데 저건 970km 밖에서 예. 쏠 수 있는 스텔스 미사일이에요. 쏘고 나면 북한이 어떤 레이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벙커버스터예요.
수십 미터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최소 6미터 정도는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건물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970km 밖에서 쏠 수 있으니까 저거 지금 김정은에게 던지는 메시지, 특히 만약에 김정은이 동쪽 지역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 동해안 쪽에서 조금 가까운 데 숨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너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까 고용환 부원장님도 그 예비회의도 처음 들어봤다라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신 대표님도 이렇게 미사일의 재즘 성격의 것을 다 아는 정도로 미군이 이렇게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가요, 북한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옆에 보여지는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고용환 부원장님, 이 부분 제가 오늘 뉴스탑 시작하기 전에 좀 보고 왔거든요.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그 훈련을 직접 지도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미국이 지금 뭐 이제 말하는 것처럼 B-52도 뜨고 뭐 여러 비행기들이 뭐 핵 통제기도 뜨고 막 이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은 항상 미군이 팀스프리트 훈련을 할 때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같은 걸 할 때 항상 대응 훈련을 했어요. 이걸 일종의 북한군 피로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비행기가 뜨면, 한국군 비행기가 뜨면 북한 미국이들이 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북한은 갖다나 자원도 부족하고 그 기계도 엔진 수명이 있는데 자꾸 뜨는 거를 좋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뜰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자꾸 만드는 건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같이 지휘 밑에 비행 훈련을 서해에서 4월 11일 날 한 것처럼 또 하려는 건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저것도 북한식 무력 시위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위성 사진을 보면 좌측에 미그 15라고 하는 전투기가 가장 많이 있고, 신 대표 잠시만요. 그럼 저하고 같이 네. 템포를 맞춰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저 화면에 삼팔로스가 내놓은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 대표님, 이쪽에 미그 15. 미그 15. 예. 그 다음에 미그 17이 소수 있고, 예. 그리고 미그 21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갈마 비행장은 저런 전투기들의 비행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미그 15가 저기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은 무력 시위를 위한 전략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그 15는요, 6.25 때 사용하던 전투기예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무력 시위를 하고 폭격 훈련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국제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죠. 예. 그럼 왜 저런 전투기, 구형이지만 저런 전투기를 다량으로 저기 갖다 놨을까? 저 원산 지역에 또는 원산과 가까운 동해 어느 지역에 뭔가 지켜야 할 VIP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북한의 VIP면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백두혈통 중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예비회의라고 하는 화상회의를 어디에서 했던가도 사실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최고급 전투기 미그 29가 안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 얘기 있는가 조금 의구심은 들긴 합니다만은, 저걸 가지고 군사 폭격 훈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그 15를 가지고 왔다? 사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장대소할 일이죠,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 이 동쪽 지역에 지킬 만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도발은 보류했지만 북한 원산 비행장에 수십 대의 전투기까지 포착됐습니다. 북한도 움직임이 계속 심상치가 않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내놓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9 북핵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장은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폭락시키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근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2년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에도 저게 쇼 아니냐, 아니다, 실적인 조치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장혜식 변호사님. 미 의회 넘겨진 보고서에 따르면
핵실험장도 거의 원상태로 복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보고서인데 거의 확실하게 복원 가능하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걸 보면 예.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이나 외신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고 폭파하면서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비핵화 조치가 들어갈 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비핵화 했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자력 기구의 검증을 받아야만 사찰을 받아야만 비핵화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조치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저기서 무슨 폭탄을 터뜨렸는지 몰라도 저 갱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이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그동안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런 문구도 다 빠졌어요. 여기서 제가 2018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예. 이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거 취재하러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중국을 경유해서 간다 만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북한에서 아주 소수의 일부 외신 기자들만 참관시켰고요. 예. 그 외신 기자들이 북한의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저 폭파되는 장면들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 발치에서 저 장면 겨우 카메라로 따오는데 그쳤습니다. 정말 북한이 자신 있었다면 원자력 기구의 검증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기자단도 사전에 조율되었는데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못 오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저것이 어쩌면 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지적들이 2년이 지나서 이젠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는 게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고영한 부원장님.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로만 믿어보면 예를 들어 거기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엔 영변만 폐기하면 네. 대북 제재 풀어줄 것 같다고 해서 그 정도 준비하고 하노이 나간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런데 지금 보고서까지 봤더니 네. 이렇게 핵실험장 다 복원도 가능하고 작년 내내 핵실험 준비 다 했다는 거잖아요. 핵 활동을 계속 해왔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앞으로도 뭐 도발 보류했어도 미국과 전면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표시 안 된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 미국 강선이라는 지역이 예. 그 평양 약간 서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거기 아주 우라늄에 영변 근처래요, 그러면? 영변에서 조금 내려와서 아, 예. 내려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발견을 하는가 하면 전력 소모량이 많고 겨울에도 위성에서 찍어보면 지붕에 눈이 녹아 있고 예. 그래서 거기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정을 말하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은 우라늄 농축기들이 현재도 계속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변, 박천, 평산, 풍계리, 강선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핵 능력은 예비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핵전쟁 억지력을 더 강화할 때 대한 방안들을 토의하였다. 이걸 계속 강화하게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도발을 보류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은 여전히 한반도에 위협이 될 만한 이렇게 핵실험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고요. 여전히 만만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소식, 북한의 움직임과 의회 보고서 내용까지 외교안보 소식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